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복학을 하게 돼서 군대를 갔다가 복학하게 돼서 식이공학과 2학년으로 재학을 하게 된 이장원이라고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저의 장점은 저는 어떤 일을 하든 최대한 열심히 하고 꾸준하며 성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거나 그럴 경우에는 되게 세세하게 파헤치고 궁금증을 굉장히 쉽게 가진다는 것이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군대를 갔다가 다시 대학교에 재입학을 하기까지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한 달은 행사장 스태프 알바, 한 달은 편의점 알바, 그리고 나머지 4달은 상패 샌딩 알바를 했습니다. 이 상패 샌딩 알바를 하면서 되게 앉아서 뭔가를 만들고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것들을 잡아가면서 만드는 것을 했는데요. 이게 식이공학과와 연관이 되게 있는 것 같고, 그곳에 있던 분께서 되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해서 식이공학과 일도 되게 잘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것은 집에 혼자서 누워서 게임하거나 아니면은 어릴 때부터 그림이나 무엇인가 만드는 것을 좋아해서 지금까지 만드는 거나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이랑 축구도 하고 해왔어서 가끔씩 친구들끼리 축구도 하고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뭔가 공부나 무엇인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차근차근 나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영어 공부도 하고 다른 언어들, 일본어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초이치 보철은 지금 현재 무취학 환자나 아니면 저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점점 이빨이 빠지고 아니면 외부적인 요소로 이가 없으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상학과 하학의 보철물을 만드는 것이 총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총이치는 꼭 지켜야 하는 3가지가 저작 기능, 신미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음인데요. 신미성은 이 환자의 외모와 어느 정도로 이제 조화가 되는가. 두 번째는 저작 기능, 이 환자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음식을 씹으면서 영양분을 잘 흡수할 수 있는가. 마지막 3번째로 발음은 이 사람이 총이치를 낀 과정에서 발음을 하며 말을 쉽게 하고 의사소통을 쉽게 할 수 있는가. 이 총 3가지가 되어야 하며 이 3가지가 모두 될 경우에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환자가 더 좋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이 전과 같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총이치 보철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저작기능, 신미성, 발음, 이 3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데요.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는 환자와 이 기공사와의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환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이야기를 나눠서 순서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번째로 초고령화 사회에서 총이치 보철의 미래. 초고령화 사회가 점점 다가오면서 무취학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 무취학 환자들이 많아지면서 총이치의 소요가 많이 늘어날 것인데요. 근데 제가 다만 우려하고 있는 것은 현재 3D 프린팅이나 3D 스캐너, CAD 같은 기술들이 점점 넘쳐나면서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기공사들의 자리가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기는 합니다. 물론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환자들이 많아지고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맞긴 하지만 기술이 점점 늘어나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가 4달 동안 이제 목공 샌딩 알바를 해본 결과 그 목공 샌딩 알바도 처음에 큰 나무 틀에서 작은 나무 틀로 CNC라는 기계를 해서 만들어내는데요. 하지만 이 CNC 기계가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라든가 사람이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은 제어를 할 수가 없고 설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이 기계에서 나온 것들을 다시 샌딩을 하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3D 프린팅이나 이 CAD로 만든 것들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총이치라고 하면 사람의 이빨이나 저작 기능 이런 것들 신미성 그리고 불편함이 느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해서 사람의 손길이 더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면 기공사들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마 총이치 보철의 미래는 더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이것 이외에도 점점 재료들도 더 좋은 것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미래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치약 구강 상태에서 총이치가 유지되는 이유는 무치약 구강 상태에서 일단 후염 폐쇄라는 방법을 통해서 일단 상하근 구조를 고정을 시킵니다. 그러면 후염 폐쇄는 무엇이냐? 상하에서 이 뒷부분을 조금 갈가내서 진공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후염 폐쇄라고 하는데요. 이 진공 효과는 변연부와 잇몸 이 사이에서 진공이 생기면서 고정이 되는 효과를 말합니다. 이것 이외에도 기계적인 요인으로 이제 이빨과 잇몸 그리고 틀니가 맞물리면서 고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넓은 교환면이나 닿는 부위가 넓을수록 마찰이 생기면서 더 고정이 쉽게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타액이 끈적끈적 거릴수록 이 구강 상태에서 무치약 상태에서 총이치가 유지되는 것이 더 쉽고, 그리고 이 유지되는 것에서 진공 요인에서 어느 정도로 더 유지가 되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것 이외에도 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지금 생각나지 않아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총이치 틀니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것. 이 총이치 틀니를 만드는 경우에선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비치, 두 번째는 수지이치로, 나비치는 왁스, 납으로 만드는 것이고 수지이치는 아크릴 레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2단계로 왜 나누는가? 나부형으로 먼저 만든 다음에 수지이치로 만드는 건데요. 이것 없이 수지이치로 바로 만들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본을 또 다시 뜨고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부형으로 만들고 수정하고 계속 수정해서 완벽한 모양을 만들고 그 이후에 수지이치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총이치 틀니는 또 3가지로 나누는데요. 부분 틀니, 그리고 총이치, 그리고 임플란트, 이렇게 3개로 나뉩니다. 틀니와 부분 틀니는 탈부착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플란트는 탈부착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성 트레이와 개인 트레이가 있는데요. 기성 트레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회사에서 들여온 트레이로 표준 트레이가 정해져 있고요. 이 트레이를 이용해서 환자의 구강 내를 번뜬 다음 개인 트레이로 만듭니다. 이 개인 트레이를 만드는 이유는 아까 말했다시피 총이치는 환자의 구강에 들어가는 것이라서 더 완벽하고 더 정확하게 따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 트레이를 직접 만들어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개인 트레이를 만드는데 비용이 드는가? 예, 그렇습니다. 개인 트레이를 하는데 비용이 들고, 그리고 오는데 만들고 오는데 이제 조정을 하는 경우에도 비용이 듭니다.